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1세대 3주택자 간주 임대료는, 네, 간주 임대료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가 이제 한 채가 있고요. 전세금으로 해갖고 7억 원짜리 한 채가 있고, 전세금 5억짜리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세대 3주택이 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후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임대 소득을 구하게 되는데, 이건 보증금의 합계액이 13억 원이에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전세금이 13억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합계 13억 원이고, 공제를 하게 됩니다. 산식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빼기 3억 원을 하게 되면 10억 원이 됩니다. 이 10억 원에서 60%를 이제 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6억 원이 되고요. 이 6억 원에서 1.8% 정기 예금 이자율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1,080만 원에 대한 임대 소득을 연에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나온 수치를 갖고서 임대 소득세를 또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임대 소득세는 다음 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소득세는 미등록자와 그리고 등록자로 구분을 해서 제가 한번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자가 1년에 1,08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한번 나타내는 식입니다. 네, 간주 임대료, 임대소득이 1,08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1 빼기 필요 경비를 50%를 하게 되면 50%를 곱하게 되는데, 50%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540만 원이 나오고요. 이 540만 원에서 공제금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340만 원이 되고요. 340만 원에서 곱하기 14%를 합니다. 14%를 하게 되면 47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산출된 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는 47만 6천 원을 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3주택자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13억 원인 사람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1년에 47만 6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만약에 임대 이제 등록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임대소득세 이제 등록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3주택자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의 합이 13억인 사람이 간주 임대료는 1,080만 원으로 아까 전에 미등록자와 동일합니다. 임대소득이 1,080만 원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필요경비율이 70%를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1,080만 원 곱하기 이제 30%를 하게 되면 324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324만 원에서 공제가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듯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이 사람은 이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또 하자면 3주택자에 그리고 전세금 합계가 13억 원인 사람이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세금 합계가 아까 전에 13억 원이었죠. 네, 13억 원이면 간주 임대료가 1,080만 원이고 1,080만 원인 사람은 월에 9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47만 6천 원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금 합계가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 이제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면세점을 한번 구하게 된다면 약 한 7억 정도가 돼요. 한 6억 8천 정도가 되는데, 6억 8천만 원으로 지금 전세금 합계가 있다면 간주 임대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410만 4천 원이 임대 소득이 되는데, 이렇게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50%에 공제 200만 원 그리고 14%를 하게 되면 7,280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 을 이제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내는 금액은 없고요. 또 이제 등록자의 면세점을 한번 구하게 된다면 약 한 16억 정도의 전세금 이제 합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면세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전세금 합계가 16억이 되면 간주 임대료가 1,404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산식에 누게 되면 1,404를 누게 되면 약 7,420원을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16억,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면세점이 되고, 그리고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한 8천에서 한 7억 정도가 된다면 거의 한 만원 정도의 이제 임대 소득세를 이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엑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제가 감히 한번 총평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사실 고도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경제 시장을 불러 외쳤고, 그리고 정부의 참여보다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정말 이제 사실이면서 또한 이제 부정부패가 극심한 사태까지 온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자유경제 시장이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로 정부의 참여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은 규제를 내놓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 같은 참여를 사실 좋게 보는 쪽인데, 과도한 시장을 가라앉혀 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니라 쉬었다가 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가격 방어와 그리고 더불어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향후 그 가격 이상은 무조건 이제 오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를 잘 다지고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환율 방어와 그리고 여러 이제 외국 외화들의 유입을 좀 막아주면서 우리 경제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소득세법도 개정을 하고 많은 이제 규제가 있다는 것을 나쁜 쪽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좀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관련 임대소득세법 개정 총판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알다가도 모르는 세법으로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백호부동산 소장이었습니다.